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요, 고민과 상담 15과의 내용 두 번째를 공부할 차례입니다. 그 전에 첫 번째 내용을 같이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들을 공부했죠? 당연히 어휘부터 출발을 했겠죠. 어휘에서는요, 고민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7가지가 있었는데 여러분 책 안 보고도 이렇게 7가지를 정리할 수 있나요? 뭐 순서는 상관없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부터 이야기를 해봅시다. 제가 지난 시간에요, 건강이 최고예요 그러면서 건강 문제를 이야기를 했죠. 자, 그리고 건강과 함께 가장 많은 고민, 가장 큰 고민이 되는 것, 어떤 것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대인관계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인간관계가 아주 큰 걱정거리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아주 오래전에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인간관계가 좋을 때, 건강이 좋을 때 행복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행복에 꼭 필요한 조건, 이런 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돈에 대한 이야기가 2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돈을 벌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진로를 결정하고 취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진로와 취업, 직업, 그 다음에 뭐 사업, 창업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돈 그러면 이코노미, 경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된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특별하게 한국 사람은 한국에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외국인이 한국에 왔어요. 불편한 점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요, 또 중요한 걱정이 한국 생활이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국어가 힘들어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건강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것, 돈도 중요하고요. 인간관계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소중합니다. 그래서요, 아들, 딸을 키우는 것도 걱정이 되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건강, 대인관계, 진로, 취업, 경제, 한국생활, 육아 이런 걱정들이 있었고요. 나머지 하나는 제가 떠오르지가 않네요. 어떤 게 있었죠? 집안 문제가 있었죠. 자, 집안 문제도 대인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고부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는 부부싸움을 많이 해요. 아내와 남편인데 많이 싸워요. 이런 고민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한국 생활에서는요, 한국어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어가 부족해요. 나는 계속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계속 수준이 올라가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건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제, 자, 리, 걸, 이라고 얘기했죠. 뭐예요? 이렇게 나가지가 않고 나는 계속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제가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자리 걸음을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라고 얘기했는데 선생님, 제자리 걸음이 뭐가 괜찮아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저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 선생님입니다. 그래서요, 많은 학생들이 한국어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발전하는 걸 봤는데 이렇게 발전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발전하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지금 이 과정을 겪고 있어요. 또는 이 과정을 겪고 있으면 제자리 걸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이렇게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런 모양으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자리 걸음이라고 생각하는 이 과정에 있어도 걱정하지 말고 계속 노력하시면 언젠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이것을 생각하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한국어 있고 그 다음에 육아에서는 뭔 얘기를 했냐면 병행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병행이라는 것은 2가지를 같이 한다, 함께 한다 이런 의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집안에서 시어머니와 그 다음에 며느리가 트러블이 생겼어요. 그래서
고부 간의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알아두시고요. 경제 부분에서는 재테크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것은 금융 쪽에 돈으로 돈을 만든다, 투자한다 이런 개념으로 알아두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어휘는 여기까지 알아보는 걸로 하고요. 문법은 어떤 것들을 공부했습니까? 문법은요. 뭐뭐 으려던 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할 때 이런 시간 그래프를 그렸어요. 현재고요. 여기는 미래고 여기는 과거입니다. 시간은 이쪽으로 흐르고 있는데 나는 뭐뭐 을 거예요. 뭐뭐 으려고 해요. 여기에 계획, 미래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뭐뭐 으려던 참이다 그러면 여기 아니에요. 여기 아니에요. 여기도 아닙니다. 그럼 어디예요? 바로 여기예요. 그러니까 현재하고 아주 가까운 미래. 여기가 아니라 여기. 현재가 있으면 아주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때 뭐뭐 으려던 참이다. 이것을 쓴다고 했고요. 뭐뭐 으려던 참이다 앞에는요. 안 그래도 또는 그렇지 않아도 라는 말을 써서 내가 이 일이 있기 전에 이 말을 듣기 전에 먼저 생각하고 있었어요. 먼저 계획하고 있었어요. 이런 표현을 쓴다라고 얘기했죠. 두 번째 문법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였죠. 자마자 어떤 행동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이 있는데 그 다음으로 next 그 다음으로 하는 행동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느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떤 느낌이에요? 바로 어떤 행동을 하고요. 바로 곧 연결돼서 두 번째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하는 것을 이야기했죠. 자, 예를 들어서 너무 피곤해요. 너무 피곤하면 집에 가요, 자요. 이렇게 얘기할 때 집에 가자마자 잤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너무 배고파요. 그러면 수업이 끝나요? 바로 밥 먹어요. 그럴 때 수업이 끝나자마자 밥을 먹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휘와 문법 두 가지를 공부했는데 여러분 다 기억이 나세요?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고 또 여러분들이 다 관심이 있고 걱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고민거리 어휘 그리고 문법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은요. 고민과 상담 두 번째 시간인데요. 늘 두 번째 시간은 그렇듯이 말하기, 그 다음에 듣기, 읽기, 쓰기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지금 말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말하기 부분에서는요. 아나이스 씨와 선배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걱정을 하고 있어요? 누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까? 누가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까? 아나이스 씨가 걱정이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죠. 아나이스 씨는 이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한국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 사람이니까 당연히 한국어를 공부하겠죠. 한국어를 공부하는데 공부할 때 나는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런데 실력이 좋아지지가 않아요. 실력이 어떻게 해요? 좋아지다. 실력이 좋아지는 것을요. 실력이 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늘다라는 것을요. 좀 어려운 말로 땡땡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실력이 되다라고 얘기합니다. 실력이 향상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실력이 늘지 않아요. 실력이 좋아지지 않아요. 실력이 향상되지 않아요. 그래서 걱정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선배가 뭐라 그래요? 어떡하니? 공부하는데 실력이 안 늘어서 어떡하니?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방금 임준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리고 좋은 방법을 알려줍니다. 임준 선생님도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한국어 수업을 듣겠죠. 여러분들이 진짜로 교실에서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뭐 유튜브 영상을 보든지 이렇게 수업을 듣게 됩니다. 수업 전에 예습을 하고요. 수업 후에 복습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한국어를 늘릴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수업 전에 미리 보고 수업 후에 다시 보고 이렇게 하면 3배로 공부할 수 있고요. 어떤 언어든지 많이 공부해요. 자주 봐요. 그러면 더 익숙해지고 실력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요. 임준 선생님이 얘기하기도 했지만 이 선배도 아나이스 씨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이 부분을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안 그래도 커피 한 잔 하려던 참이었어.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저 요즘 한국어 실력이 통 늘지 않는 것 같아서요. 단어장도 많은데 외우자마자 금방 잊어버려요. 어떡하죠? 공부를 해도 실력이 안 늘어서 고민이구나. 네, 맞아요.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무엇보다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매일 예습하고 수업 후에 바로 복습하고. 선배, 좋은 말씀 고마워요. 선배 말씀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나이스 씨가 고민을 이야기했는데 선배가 너무 빨리 정말 바로 해결을 해준 것 같아요. 아나이스 씨도 바로 받아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아나이스 씨의 고민은요. 한국어 실력이 늘지 않아요. 그런데 선배가 예습 복습을 해봐. 꾸준히 해봐. 그랬더니 선배 고마워요. 그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간단한 대화였죠. 자, 한번 봅시다. 선배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아나이스 씨가 선배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선배가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선배가 먼저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시간 순서를 보면 어떤 거냐면 선배가 먼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커피를 마셔야겠다. 커피를 마시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게 1번이에요. 그런데 선배에게 아나이스 씨가요. 이렇게 왔습니다. 아나이스 씨가 선배, 우리 얘기 좀 잠깐 할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2번째예요. 그래서 선배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선배가요. 그렇지 않아도 커피를 마시려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죠. 커피를 마시려던 참이었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안 그래도 이런 건요. 내가 먼저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커피 마실래요? 얘기 좀 할래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얘기 좀 할래요? 좋아.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하자. 그렇지 않아도 나는 커피를 마시려던 참이었어. 이런 느낌입니다. 자, 무슨 일 있어? 아니, 저 요즘 한국어 실력이 잘 늘지 않아요. 통 늘지 않는 것 같아서요. 단어장도 많은데 외우자마자 금방 잊어버려요. 어떡하죠?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한국어 단어를 외우면 바로 잊어버려요? 네, 그러면 정상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국어 단어를 외웠는데 한 번 외웠는데 계속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머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어를 외우면 바로 잊어버리는 거, 금방 잊어버리는 거 너무 당연한 거니까요. 당연하게 생각하시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3번, 4번, 5번 보셔야 된다. 이것이 노멀한 거다, 보통이다, 일반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자, 공부를 해도 실력이 안 늘어서 고민이구나. 네, 맞아요.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아요. 계속 발전하지 않고 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죠. 내 생각에는 무엇보다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매일 예습하고 수업 후에 바로 복습하고. 선배 좋은 말씀 고마워요. 선배 말씀대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요, 예습하고 복습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거,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노란색 부분, 초록색 부분을 바꿔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장도 많은데 외우자마자 금방 잊어버려요. 어떡하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2번으로 바꾸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자신이 없어서 말을 못해요. 어떡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용기를 내야 되죠. 자, 초록색 부분을 봅시다. 매일 예습하고 수업 후에 바로 복습하고 매일 있었던 일을 일기로 써보는 것도 좋고 이렇게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얘기할 때는요. 마지막에 뭐뭐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담배를 끊으세요. 운동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플러스 하나 더 이야기할 때 플러스 원 이렇게 할 때 쓰는 표현이다. 뭐뭐고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기 부분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듣기입니다. 자, 듣기 부분에서는 잠시드 씨와 상담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드 씨가 고민이 있나 봐요. 상담사를 찾아가서 같이 고민 이야기를 하고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하기 부분에서는 어떤 고민이 있었죠? 아나이스 씨가 한국어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한국어 공부에 대한 고민을 선배와 상담을 했습니다. 그러면 잠시드 씨는 어떤 고민을 했을까요? 공부 말고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잠시드 씨는요, 이삿짐 센터에서 일했습니다. 이삿짐 센터에서 얼마 동안? 2년 동안 일을 했죠. 그런데 이삿짐 센터에서 일을 하면 돈을 받겠죠. 돈을 받는데 일당을 받는데요. 1급을 받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1급을 받으면, 일당을 받으면 이런 느낌이에요. 자, 1일부터 31일, 30일까지가 있는데 때로는 31일까지가 있겠죠. 어떤 날은 20만 원을 벌어요. 20만 원을 버는데 또 어떤 날은 3만 원밖에 못 벌고요. 어떤 날은 못 받아요. 어떤 날은 또 15만 원을 받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요, 이 돈을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돈을 관리해서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어려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수입이 일정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서 미래를 계획할 수 없고요.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일당을 받고 싶지 않아요. 1급을 받고 싶지 않고 월급을 받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월급 받는 일을 찾아주세요 라고 했는데 상담사가 물어봅니다. 혹시 자격증 있어요? 운전면허증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잠시드 씨는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한국에 왔어요. 아주 젊은 사람이죠. 그래서요, 아직 자격증은 없습니다. 운전면허증은 없지만 지금 막 취득하려던 참이었어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할 겁니다. 그래서 운전면허증을 따다, 취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따려던 참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먼저 운전면허증을 따세요.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그래서 외국인 센터 같은 데서 운전면허증을 따는데, 취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들어보고 문제를 푸는데요. 여러분들은 196쪽을 보고 문제를 푸셔도 되고, 또는 스크립트 231쪽을 보고 눈으로 보면서 들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231쪽 듣기 대본을 지금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상담 신청서를 보니까 지금은 이삿짐 센터에서 일을 하시는데 이직을 희망하신다고요? 네,
이삿짐 센터 일을 한 지 2년쯤 됐는데 이제 다른 일을 해보고 싶어요. 이직을 희망하시는 이유는요? 돈을 일당으로 받으니까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서요. 아, 네. 급여를 월급으로 받는 일을 하고 싶으시다는 거죠? 네, 맞아요. 이삿짐 센터 일이 적성에도 맞고 좋은데 너무 적게 보는 달도 있어서 힘들어요. 한국에 오기 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어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한국에 와서 다른 경력은 없어요. 혹시 자격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거 있으세요? 아니요. 없는데 안 그래도 운전면허증은 따려던 참이었어요. 그래요? 그럼 운전면허증부터 따시는 게 좋겠어요. 운전을 배울 수 있는 외국인 복지관도 있어요. 제가 메모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드 씨에게 맞는 일을 찾아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잠시드 씨는요, 원래 직업이 있었어요. 이삿짐 센터에서 2년 동안 일했는데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서 일당 1급을 받는 대신 월급을 받는 직장을 찾으려고 하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한국에 왔기 때문에 자격증, 운전면허증은 없습니다. 하지만 운전면허증은 곧 딸 거예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상담사가 이렇게 월급을 받는 직업, 이런 직장을 알아봐 줄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상담 신청서를 보니까 지금은 이삿짐 센터에서 일을 하시는데 이직을 희망하신다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직을 희망하다라는 말이 벌써 어려운 말이 두 개가 있는데 이직과 퇴직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죠. 자, 이직이라는 것은 뭐예요? 직장을 어떻게 해요? 이게 이사할 때 그 이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move, 옮긴다. 그래서 옮기다, 바꾸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직을 희망하다 뭐예요? 희망, 호프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직을 바라다, 원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을 옮기고 싶어요. 이 말을요. 이직을 희망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네, 이삿짐 센터 일을 한 지 2년쯤 됐는데 이제 다른 일을 해보고 싶어요. 이직을 희망하시는 이유는요. 그러니까 직장을 바꾸고 싶은 이유는요. 돈을 일당으로 받으니까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서요. 아, 네. 급여를 월급으로 받는 일을 하고 싶으시다는 거죠? 네, 맞아요. 이삿짐 센터 일이 적성에도 맞고 좋은데 너무 적게 버는 달도 있어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정하지 않아서 힘들어요. 이런 말이겠죠. 한국에 오기 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어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한국에 와서 다른 경력은 없어요. 자,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한국에 왔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한국에 왔다. 이것을요. 자마자를 통해서 표현했습니다. 자, 다음 혹시 자격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거 있으세요? 아니요. 없는데 안 그래도 운전면허증은 따려던 참이었어요. 여기서도 안 그래도 라는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똑같은 말로 자격증 있어요? 운전면허증 있어요? 이 질문을 받기 전에 저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계획이 있었어요. 운전면허증을 따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요. 그럼 운전면허증부터 따시는 게 좋겠어요. 운전을 배울 수 있는 외국인 복지관도 있어요. 제가 메모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드 씨에게 맞는 일을 찾아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자, 우리 196쪽으로 돌아가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드 씨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자, 이 부분을 볼게요. 이삿짐 센터에서 2년째 일을 하고 있죠. 간단하게 이삿짐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년째 이렇게 써줄게요. 자, 2번을 보도록 합시다.
잠시드 씨는 왜 이직을 하고 싶어 합니까? 뭐라고 그랬죠?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당에서 월급으로 바꾸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했죠. 자, 3번 OX 문제를 풀어봅시다. 잠시드 씨는 급여를 일당으로 받고 싶어 한다. 아니요. 일당으로 받는 것이 싫어요. 월급으로 받고 싶어서 이직을 신청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X가 되겠죠. 잠시드 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바로 한국에 왔다? 맞아요? 잠시드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한국에 왔어요? 맞아요? 네, 자마자라는 표현을 썼죠. 맞습니다. 잠시드 씨는 운전면허증이 있다? 아직 없어요. 오랜만에 나왔네요. Not yet. 아직은 없습니다. 곧 딸 거예요. 곧 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전면허증을 따려던 참이었어요. 이런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not yet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요. 듣기 부분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읽기입니다. 자, 지금은 읽기를 공부할 텐데요. 먼저 말하기부터 시작했죠. 말하기에서는 공부에 대한 고민을 얘기했어요. 그 다음은 듣기였습니다. 듣기는 직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 돈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읽기 부분인데요. 읽기 부분에서는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여기 보면 우울증, 불면증,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자,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죠. 자, 여기는 정신적인 문제가 되겠고요. 여기는 육체라고 합니다. 바디, 몸이죠. 몸, 신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혈압, 당뇨 같은 경우는요,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쓰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활하면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생활하다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 또 안 좋은 일, 나쁜 일도 많이 겪게 되죠. 그런데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을 더 많이, 더 자주 겪게 되면 내 마음이요, 내 정신이 조금씩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되죠. 안 좋은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고요. 그런 증상이 바로 우울해진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런 증상이 오랫동안 갑니다. 2주 이상 가게 되면 그런 안 좋은 기분이 계속되는 거, 이것이 2주 이상 계속되면요, 이것을 병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병을 우울증이라고 하고요. 우울증에 걸리거나 또는 걱정거리가 많이 있으면요, 잠을 잘 못 잡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거는 수면, 잠을 자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는 안 된다, 못한다 라는 의미로 수면을 하지 못하는, 잠을 못 자는 증상을 불면증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울증이 계속되면, 우울증이 생기면 불면증이 자연스럽게 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우울증이라는 것은 괜찮아질 거야, 금방 좋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이것은요, 병이에요. 병이 걸렸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고혈압, 당뇨, 감기, 암, 에이즈 이런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병에 걸리면 치료를 해야 되겠죠. 치료를 받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방금 제가 우울증이라는 병에 걸렸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의 별명은 뭐냐면요, 닉네임. 별명이 뭐냐면 마음의 감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병이고요. 그래서 의사와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약물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요. 상담을 받아서 상담 치료를 받을 수도 있다. 이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197페이지에 보면 나는 진짜 우울증에 걸렸습니까? 이렇게 체크, 확인, 점검을 해볼 수 있는 표가 나와 있습니다. 자, 1번부터 9번까지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끔찍한, 아주 안 좋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증상을 겪고 있는지 하나씩 체크를 해보면 좋겠어요. 자, 1번 매사에 흥미나 즐거움이 거의 없다. 이 매사라는 말은요, 매사 모든 일을 얘기합니다. 모든 일, everything 얘기해요. everything. 모든 일에 흥미가 없어요. 그냥 재미도 없고요, 관심도 없고요. 이럴 때 힘이 없겠죠. 매사에 관심이 없다, 흥미가 없다, 즐거움이 없다.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고 느낀다.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깬다. 혹은 잠을 너무 많이 잔다. 피곤하다고 느끼거나 기운이 거의 없다. 이 기운이라는 말도 써요. 기운이라는 것은 힘이에요. 힘이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임준 선생님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임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기운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운이 넘치는 거고요, 이렇게 되는 것을 기운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식욕이라는 말이 있어요. 식욕이라는 것은 먹고 싶은 마음 이름이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요, 여러 가지 욕심, 어떤 것을 하고 싶다 이런 욕심이 있는데요, 먹고 싶은 욕심을 식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배가 고파요. 이것도 먹고 싶어, 저것도 먹고 싶어요. 식욕이 넘친다, 식욕이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임준 씨 뭐 먹을래요? 입맛이 없어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네요. 이런 것들이 식욕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자, 내 자신이 실패자, 루저라고 생각하죠. 루저. 실패자로 생각되거나 여겨지거나 자신과 가족을 실망시켰다고 느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다라는 말을 씁니다. 생각하다 비슷한 말입니다. 나는 실패자야, 난 루저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신문을 읽거나 TV를 보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 집중이 안 되고요. 평소보다 말과 행동이 느리다. 혹은 너무 불안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다.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9번은 정말 심각하네요. 죽고 싶다. 스스로 죽다. 스스로요. 스스로. 내가 죽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요, 이것을 자라고 하고, 죽다라는 것을 살. 사실 이렇게 죽다라기보다는 kill을 얘기하는 거죠. 스스로를 죽이는 것. 그래서 kill myself 이런 것들을 자살, suicide를 얘기하는 거죠.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이런 것들은 우울증의 증상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우울증은요, 굉장히 심각한 병입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지 않으면 결국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아주 무서운 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음의 감기, 즉 병이니까 꼭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이요,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자,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페이지요. 마음의 감기 우울증이라고 나와 있죠. 마음의 감기 우울증 자가 진단과 극복 방법이라고 했는데, 이 자가 진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원래 이 진단이라는 것은 임준 씨 무슨 병입니다 라고 의사가 병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진단. 임준 씨 몸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임준 씨 머릿속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진단을 하는데, 이 자가라는 것은 스스로 내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방금 체크리스트를 보고 여러분들이 나는 마음의 병이 있구나, 나는 우울증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진단을 내렸죠. 이런 것들을 자가 진단이라고 하는데, 자가 진단하는 방법,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는 거, overcome, 극복하는 방법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읽고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살면서 어떤 상황이나 사건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기분이 우울해지는 것을 경험한다. 그러나 쉽게 회복하지 못하고 2주 이상 우울한 기분이 계속된다면 우울증이 아닌지 의심해 볼 수 있다.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고도 하는데, 실제로 10명 중 1명은 우울증에 걸린다고 보고될 정도로 흔한 병이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우울증 자가 진단법을 소개하고 우울증은 다른 모든 질병과 마찬가지로 빨리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우울증은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증상이 의심되면 빨리 병원을 찾거나 지역 정신보건기관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정신건강 위기상담 전화를 통해 전화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세계보건기구 WHO죠. 세계보건기구는 우울하다고 느낄 때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기, 술, 담배 피하기, 짧은 산책이라도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가족, 친구와 관계 및 연락 유지하기 등을 극복 방법으로 권하고 있다. 이 권하다라는 말은 추천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좀 어려운 말들이 나오긴 했는데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울증은요, 병이다. 그러니까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치료를 받고 적극적으로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봅시다. 우리는 살면서 어떤 상황이나 사건으로 인해 라고 했는데 뭐뭐로 인해는요, 그냥 때문에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나 사건 때문에 일시적으로 기분이 우울해지는 것을 경험한다. 이 일시적으로라는 말은요, 계속이 아니라 잠깐 어느 정도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쉽게 회복하지 못하고 2주 이상 우울한 기분이 계속되면 우울증이 아닌지 의심해 볼 수 있다. 여기요. 2주 이상. 이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왜 이렇게 우울하지?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지? 라고 생각하면요. 언제부터였어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2주 이상이다 그러면 꼭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고도 하는데 실제로 10명 중 1명은 우울증에 걸린다고 보고될 정도로 흔한 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10명 중 1명이라고 그랬어요. 보통 이런 표현들을요, 우리는 퍼센티지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거는 100분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요, 한국어 중에서는요, 10명 중 몇 명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만약에 3명이다 그러면 30%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요, 10명 중 1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10명 중 1명이 우울증을 겪고 있다. 그러니까 10% 정도가 우울증에 걸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우울증 자가진단법을 소개하고 우울증은 다른 모든 질병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똑같이, 마찬가지, 똑같다. 빨리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우울증도 질병입니다. 그래서 빨리 치료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요, 이 글을 읽으면서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우울증이라는 것은요,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흔한 병이에요. 왜냐면 저도 우울증에 걸렸고요.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도 대부분 우울증에 걸려서요. 저는 10%가 아니라 95%는 다 우울증에 걸린 경험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마 제 주변에 이렇게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많았나 봅니다. 실제로 조사한 거는 10명 중 1명, 10% 정도였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다음, 우울증은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증상이 의심되면 빨리 병원을 찾거나 지역 정신보건기관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요, 조기 진단이라고 했어요. 조기 진단. 조기라는 말에 발견이란 말도 써요. 병에서요. 어떤 질병을 이야기할 때 조기 진단, 조기 발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암이라는 병을 봅시다. 캔서 이렇게 얘기하죠. 캔서 이런 암을 보면요, 빨리 발견하면, 빨리 진단을 받으면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늦어버리면,
늦게 되면 치료받기가 어렵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조기라는 말은 빨리. 근데 이 빨리가 fast가 아니에요. fast가 아니라 early죠. early. 그래서 일찍이란 뜻이에요. 일찍 발견하고 일찍 진단을 하고 빨리 치료를 하는 게 더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위기 상담 전화를 통해 전화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우울하다고 느낄 때 여러 가지, 4가지 방법을 얘기했네요. 하나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우울해졌다고 하면 어때요? 기분이 안 좋네. 술이나 한잔 해야겠다. 기분이 안 좋다. 담배 좀 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우울증의 술, 담배는 안 좋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술, 담배 피하기. 그리고 짧은 산책이라도 규칙적으로 운동하기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우울한 기분이 들 때 여러분들이 햇빛을 보면서, 햇빛을 쬐면서 뭔가 몸을 움직이는 게 큰 도움, 아주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가족, 친구와 관계 및 연락 유지하기 등을 극복 방법으로 권하고 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많이 연락하는 게 좋겠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봅시다. 윗글의 중심 생각은 무엇입니까? 윗글의 중심 생각은요, 이거예요. 이것이 중심 생각입니다. 우리 3번에 나와 있죠. 3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울증은 빨리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OX 문제를 풀어봅시다. 기분이 우울한 것을 모두 우울증이라고 한다? 아니죠. 기분은요, 아침에는 우울했다가 점심에는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어요. 아침, 점심에는 기분이 좋았다가 저녁에 잠깐 우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병이 아니죠. 우울한 기분이, 그러니까 기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괜찮은데 우울한 기분이 얼마 동안? 2주 동안 계속되는 거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주 이상이요. 그래서 잠깐은 아니고요. 살면서 90% 사람이 우울증을 경험한다. 여기서는요, 10명 중 1명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10%예요. 방금 여기에서 나온 거는 10명 중 9명을 얘기하는 거죠. 우울할 때는 사람들과 자주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이 좋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자, 가족과 친구들과 연락을 자주 하는 것이 좋다라고 나와 있죠. 자, 우리 익힘책을 봅시다. 익힘책에도 읽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128쪽, 우리 월크북 128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민자 멘토단이 있고요. 30명, 총 30명을 선발하게 되네요. 5년 이상 한국에 살았어야 됐다. 한국 거주 5년 이상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제출 서류로는 신청서, 자기소개서, 그리고 자기소개 비디오가 나와 있어요. 자기소개 동영상을 제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우리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X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문제는요. 몇 명을 뽑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민자 멘토단 3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맞습니까? 네, 선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요. 한국에 온 지 3년 된 사람도 이민자 멘토가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3년 아닙니다. 5년 이상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죠. 자, 3번을 봅시다. 이민자 멘토단을 신청하려면 자기소개 비디오 동영상을 준비해야 됩니까? 네, 제출하라고 했죠. 그래서 OXO가 답이 되겠네요. 자, 2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여기는요, 지문이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아이의 학교 문제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에 온 지 2년이 되었고 제 아들은 1년 전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제 아들은 이제 한국어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어나 사회 과목처럼 어려운 어휘가 많이 나오는 수업은 아주 힘들어합니다. 친구들과 수준이 많이 달라서 저도 걱정입니다. 학교 공부를 제가 가르쳐 줄 수도 없고 한국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에 보낼 수도 없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입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요. 자,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 겁니까? 누구요? 웬티항 씨네요. 웬티항 씨가 센터장님이죠. 그래서 행복상담센터장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이메일이 있었고요. 2번을 봅시다.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은 뭡니까? 웬티항 씨는 한국어 실력이 늘지 않아서 고민이다. 그런 내용은 없고요. 웬티항 씨는 2년 전부터 한국에서 살고 있다. 네, 맞습니다. 웬티항 씨는 2년 전부터, 웬티항 씨 아들은 1년 전부터 살고 있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고요. 3번, 웬티항 씨는 아들을 학원에 보내려고 한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웬티항 씨는 학원에 아들을 보낼 수도 없고요.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읽기 부분이었고요. 바로 쓰기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쓰기 부분에서는요. 이 사람이 한국에 와서 어려웠던 점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요. 그 어려웠던 점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부분을 잘 하면 좋겠어요. 조심하면 좋겠어요. 신경 쓰면 좋겠어요. 이렇게 조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점, 해결 과정, 그리고 조언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 어떻게 메모했는지 봅시다. 우리 익힘책 129페이지를 보면요. 가장 어려웠던 점은 너무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 나이도 물어보고 가족관계도 물어봅니다. 그래서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한국 사람들은 왜 나이를 물어보는 거야? 왜 우리 가족에 관심이 많은데?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국 친구가 대답해 줬어요. 한국 문화의 특징이야. 그것은 너랑 친해지고 싶어서 너한테 관심이 많아서 표현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해결이 됐어요. 바로 해결이 됐고요. 그러니까 뭐가 이상하면 물어보면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죠.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좋겠어요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조언, 꿀팁을 주고 있네요. 자, 이 글을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한국에 온 지 6년이 된 이민자야. 한국 생활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한국인이 나에게 너무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었다. 친하지 않은데 나이나 가족관계를 나에게 갑자기 묻는 것을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나는 잘 모르는 것이 생길 때마다 한국 친구에게 물어보았다. 내 친구는 한국 사람들이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 것은 관심과 친근감의 표현이라고 알려주었다. 친구의 설명을 들으니까 잘 이해가 되었고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나는 후배 이민자들에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다. 한국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죠. 여러분들 나라에는요. 여러분들 나라에 문화가 있고 한국에는 또 한국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 이 문화와 이 문화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한국 생활에 빨리 적응하는 좋은 방법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쓰기 부분을 살펴봤고요. 또 고민과 상담, 우리 15과의 내용을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컨텐츠를 가지고 돌아올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